그러니까 미국이 이승만을 암살을 했어요. 암살. 하도 말안 됩니다. 그 트루먼 대통령이 왔어요. 이승만하고 정상회담했어요. 전쟁 끝내 이승만한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절대 못했네. 통일될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이야 미군이 얼마 죽었는데 4만 8천 명이 죽었고 부상한 사람이 15만 명이 했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뭐 200만 있는데 아직 전쟁 안 끝나버리니까 이승만이 뭐랬냐 이 고향놈의 새끼가 이승만은요 위풍당당한 사람이야.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놓고도 요번에 이 고향놈의 자식이 공부 좀 해라 이 고향놈의 자식아. 그래 놓고는 뭐냐 통역한테는 이거는 통역을 하지 마. 이렇게 위풍당당한 대통령이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고 이승만.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막 성탄절 전까지는 끝내야 된다. 젊은이들이 맨날 죽는다고 막 뉴욕타임스에 뭐 전문 청년들 막 그것도 하버드, 예일, 프린턴 출신 아이비리그 청년들 출신이 한국전에 지망해가지고요 다 죽는 거야. 내가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하고 아이비리그 대학 가보니까요 그 당시에 한국전에 참여했던 현지 학생들이 그 비석이 학교 안에 다 있대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봐요. 뭐라고 돼 있는가? 아? 거기 한국에서 와서 전사한 그 젊은 아이비리그 학생들 군인 미국 군인을 지망해서 왔는 학생들이 뭐라고 써놨어?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 눈물 나왔나? 그런데 무슨 반미운동하는 이 개자식들아, 기가 막히지. 이 마귀들 같은 자식들, 주경자식들.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이게 알링턴 국립묘지에 거기에 써있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노무현이가 뭐라 그랬어? 미국 가본 사람은 대통령 하나? 나는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 미국이 왜 필요해? 큰소리 빵빵 치다가 미국이 노무현을 기르기려고 초청을 했어. 비행기 타고 전용기 타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자다가 여기가 어디냐?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바다예요. 시애틀이 안 온 거야. 시애틀이. 얼마 되냐? 2시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가다 보니까 육지가 도착했어. 미국이 시애틀이 나타났어. 비행기가 시애틀로 해서 럭키산맥을 넘어서 워싱턴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가 어디냐? 이제 미국의 시작입니다. 그럼 도착하려면 얼마나? 아직도 5시간 걸립니다. 바다 위에가 아니라 미국의 땅 위에 비행기가 5시간 걸려요. 5시간 반을 간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눈을 뜨고 자다가 여기가 어디냐? 아직도 미국입니다. 한참 가다가 아직도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요 비행기로, 우리나라는요 바다까지 포함해서 제주도까지 가는데요 40분이야. 우리 저 남해 앞바다를 다 우리나라 땅으로 편열해도 그러니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냐고. 그래서 이제 내렸어. 미국 사람들이 첫 코너로 알링턴 국립묘지에다 딱 앞에 세워놨어. 한국전 코너에다 세워놓으니까 노무현이가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 한번 읽어봐라. 우리는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거기서 그 완악한 노무현이가 울었다는 얘기야. 거기서 이 노무현이가 전향을 했다. 반미운동표에서. 그래서 바로 FTA도 하고 제주도 강경지도 하고. 그래서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우파로 나와. 사실은 노무현이가 자살한 이유도 그때 노무현이가 전향할 때 노사모에서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노무현한테 속았다 하니까
결국은 노무현이가 자살한 이유는 우병우한테 조사받아서 뭐 정치 뇌물 그 조사받아서 준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노무현이가 봐요. 조사받으러 갈 때 대통령 끝나고 갈 때에 버스를 탈 때 뭐라 그래? 봉화마을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 하루 종일 조사받고 버스 타고 내려온 뒤에 버스에 내리면서 또 전국에 중계방송했지. 뭐라 그랬어?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압박 조사해서 죽은 줄 알아요. 아니니까 이 좌파 빨갱이 애들은요 노무현의 죽음까지도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럼 왜 죽었느냐? 그때에 그날 바로 노사모 쪽에서 성명서가 나왔어. 노사모 쪽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도 속았다. 왜? 문재인이가 노무현이가 노무현한테 노사모가 우리도 속았다 하고 이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에 당선됐을 때 사실은 이해창이 될 줄 알았다고. 노무현이 될 줄 몰랐다고. 노무현이가 딱 되니까 기업체에서 난리야. 삼성 뭐 30대 재벌이 그때 정치자금을 나눠주는 것을 10대 1로 나눠줬거든. 우파 이해창 쪽에 90%, 노무현 쪽에는 10%밖에 안 줬어 기업이. 근데 노무현이가 됐단 말이야. 이게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났대요. 이 보통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기업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큰일 났다. 기업체 다 해체된다 해가지고 노무현이가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아들을 결혼식을 시켰어. 청와대 들어간 뒤에 결혼하면 부담될까봐. 그때 결혼식 할 때 축의금이 얼마 들어갔냐? 축의금이 얼마 들었는지 그 금액은 내가 명예훼손이 있으니까 말할 수 없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친구인 박연차 태광실업 그 사람한테 맡겨놨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대통령 다 끝날 때 돼가지고 노무현의 허락 없이 권양숙 여사가 아주 멍청한 여자예요. 권양숙 여사가요. 그 돈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고 했어. 그래서 바로 그 태광실업 박영차한테 돈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 거 축의금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을 찾아가지고 600만 불이니까 약 60억이야. 찾아가지고 뭐 유저지에다가 아들 딸을 해서 집도 사고 했는데 노무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노무현이가 아는 거야. 알고 밤새도록 싸운 거야. 권영식하고 노무현하고 그 싸운 내용은 난 뭔지 모르지만 짐작컨대 이렇게 말해. 이 미친년아. 내가 나의 인생을 망쳐. 왜 그 돈 왜 찾아가지고 왜 딴짓 했어? 노무현은요 그런 짓 원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노무현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노사모가 우리도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노무현한테 속았다고 하니까 사람이 가장 살기 어려울 때가 뭐냐면 자기를 종교적 지도자 수준 이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노사모가 우리도 속았다고 배신을 당하니까 그때 사모가 못 사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나한테 야 우리도 정의원한테 속았다 그러면 난 다시 자살한다.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사람이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를 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는 인간이 억울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자살해서 죽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자살했다는 말을 딱 하니까 바로 노사모 쪽에서 반대 성명이 나왔어요. 왜? 자기들 우리도 속았다는 말을 취소하고만요. 노무현 누가 죽였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하루 사이에 우리도 속았다는 쪽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연설하거나 기자회견 한 사람이 누구냐? 송영길이야. 그 다음에 그때 문재인도 사실은 우리는 속았다고 했어. 그런데 노무현이가 자살 딱 하니까요. 완전히 다 털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누구야? 송영길은요.
노무현의 장례식 참석도 못했어요. 왜? 노사모 애들이 돌아다니 들으니까. 왜 너 노무현에 대해서 우리가 속았다고 너 왜 했어요? 이렇게 판이 한꺼번에 바뀐 거야. 자,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노무현의 죽음을 통해서 문재인이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좌파 세상을 50% 맞춘 거예요. 사실은 노무현이가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역이용한 거야. 이 모든 역사적 진실을 우리는 다 밝혀내야 돼. 이해되시면 하고 두 손 들고 하고. 그러나 이 문재인은요 지금까지도 전향을 안 했어. 그래서 문재인이가 노무현보다 1000배 더 나쁜 놈이야. 이놈은 간첩이야, 간첩. 지금까지 전향 안 했다니까요. 이놈은 전향 안 하고요. 지금도 계속 간첩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 광고에 내가 뭐라 하나? 문재인의 간첩죄, 역적죄,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의 24가지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빨리 불러내가지고 보세요. 이걸 내가 어제 그저께 조중동 광고에 3천만 원 정도 광고를 냈더니 여러분 여기 와 있어도 몰랐죠. 세상에 막 뒤집어 쳤어. 문재인이가 간첩질을 한 게 이렇게 많냐? 이걸 전 국민에게 내가 다 가발렸어. 그래서 문재인은 빨리 스스로 깜빵 들어가고, 깜빵 안 들어가면 넌 돌에 맞아 죽어. 이런 간첩질을 한 놈이 지금도 그런 짓 하면 돼, 안 돼? 돼요? 이거 보세요. 이 광고 뜬 거예요. 문재인을 여적죄, 이적죄, 반역죄로 즉각 구속하라. 1번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 조작 사건. 이거는 문재인이가 처단받아야 돼. 이걸 말이야, 이 자식이. 2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간첩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평양 시민 앞에서 나는 남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쪽 정부, 남쪽 대통령으로 왔다. 이 말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 문재인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건국 안 된 걸로 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 가서 남쪽 정부 대표로 왔다. 그렇죠. 지금 한반도는 북한 정부, 남쪽 정부. 이게 이제 빨갱이 세상으로 인민공화국이 돼야 대한민국은 드디어 건국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놈이 문재인이요. 대한민국이 남쪽 정부요? 아니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유일한 한반도 전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이다. 아멘. 그 영토는 한반도와 그 고속도서로 한다. 아멘. 이게 유일한, 북한까지도 다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유통일의 질서 아래 통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건 헌법 자체를 부정한 거야, 이 자식이 말이야. 네? 5번째 9.19 남북 합의서 남친 대로 열어주고. 지금 전쟁이 못하더라. 휴전선이에요. GP 다 끊어버렸어. 북한군이 그냥 내려오도록 고속도로를 만들어놨다. 이게 간첩이 아니고 뭐냐. 제주 4.3 사건. 바로 판문점에서 USB 넘겨준 거. 방송 차량 9.19 합의서 평양에서 32대 대형 추력에 싣고 간 거 차량까지 안 가지고 왔어. 다 놔두고 왔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9번째 탈북자 2명 강제 복수. 대공 방첩기는 기무사 국정원에서 간첩을 못 잡도록 다 만들어. 기가 막히지. 문재인 출생 대국민 상해. 문재인이가 출생한 게요, 북한에서 출생했다니까. 지금까지 속은 먹었어. 그래서 스님 한 분
스님 한 분이 윤월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가요 원래는 저 함경도에서 일제시대 때 농림개장을 했어요. 농림개장. 근데 6.25가 일어나니까 북한의 공무원들을 다 장교로 임명해가지고 6.25 전쟁에 투입시켜서 문재인 아버지가 대위로서 육군 대위로서 영천전투 경상도 경주에 영천전투까지 왔다가 거기서 전쟁하다가 학도병 3명한테 현장에서 포섭이 된 거예요. 학도병한테. 그 학도병 3명 중에 한 분이 스님이 됐는데 윤월 스님인데 이분이 바로 문재인 아버지를 체포해서 일사단으로 넘기고 거제도 포롱수용소에 가서 있다가 전쟁 끝나게 전향하고 와서 문재인 아버지가 아버지가 참 흥남도둑 때 온 게 다 거짓말이니까 미국 가가지고도요 그 시커먼 거짓말을요 아주 울면서 나는 미국이 우리 아버지를 흥남도에서 안 데려가줘서는 나는 태어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야 개새끼야. 야 유튜브 영상 청와대에서 윤월 스님하고 나하고 기자회견하는 거 못 찾아나가나 그러시지 준비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윤월 스님을 설득해서 스님 이거 공개 기자회견 합시다.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 내 인생 다 살았는데 문재인이가 사기를 치더만. 그래서 아니 이런 거짓말쟁이를 두고 해서 내가 돈 5천만 원을 줬어. 윤월 스님 돈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이 윤월 스님이 좋다. 나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놓고 인생을 마치겠다. 그래서 윤월 스님하고 나하고 청와대 분수하고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예요. 윤월 스님이 하신 기자회견 들어보라고. 자 들어봐요. 출생 비밀 거짓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 청년협회 진경 대표장 되시는 정감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한국 근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거짓 위에는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더 큰 국가도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초돌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면 총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 이유는 문재인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시대와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오늘까지 했던 모든 말, 모든 정책, 모든 행동이 다 거짓말이었었다는 사실을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윤월 스님이십니다. 우리 스님은 6.25 전쟁 때 18살의 학도병으로서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바로 영천 전투에 가서 1사단에 편입돼서 전쟁을 하시는 중에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뭐냐? 문재인의 친아버지를 현장에서 혼자 체포한 게 아니라 3분의 학도병이 체포를 해서 그래서 그 체포한 포로를 사단 연대에다 옮겨서 그 후에도 이 문재인 아버지의 정체를 계속 감독해 오신 스님이 지금은 이 세상의 의미를 너무 깊이 터득을 하셔서 속세를 버리고 스님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성직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은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저는 될 줄 압니다. 이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청와대에서 거짓말쟁이를 숨기는 비서관들 잘 들으세요. 정가훈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사건과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리를 높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 역사는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윤월수님을 직접 모시고 어떻게 하여 이 문재인이 거짓말에 붙잡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정체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스님에 대하여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없어서 마이크를 이번에 거셔야 이것이요. 나들 못 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서윤을이라고 합니다. 숙명은 서승남이고 나이는 1933년 5월 30일생입니다. 저희 본적지는 종로구 가해동 124번지고요. 근데 6.25 때 제가 참전을 했습니다. 학교병위로. 그래서 어디서 전투를 했냐면 상주 낙동에서 전투를 했고 또 다부동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 밑에서 했는데 백선엽 장군이 아주 부하들을 잘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전봉 장군이라는 분이 인민군 11사단 포병대장인데 8월 14일 날 기순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대 상문사관학교 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7사로 사단장을 했고 마지막으로다가 논산훈련소 소장하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문재인을 잡게 된 동기는 이제 다부동 전투가 그때 장교들이 13명이 기순해 왔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소강 들어가니까 영천 이러다가 이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 파견 나간 데가 한국군 8사단하고 6사단이에요. 그 이제 도연사에 나면서 이제 수색을 나갔다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문재인의 아버지를 소은영이라는 사람이 잡았고, 근데 이제 기순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단용물을 잘 흔들자니까 단용물을 안 맞다고 이제 기순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폭행은 당사자입니다. 내가 문재인 아버지를 많이 때렸어요. 어린 나이에. 여기서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냐. 문재인 아버지를 때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실감이 안 나요. 그 실제 때렸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그 6월 16일 날 점점 2월 16일 날 뉴스타운에서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문재인이가 빅토리아를 타고 왔다든지 그랬다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 증명도 못해요. 아무 증명도 못합니다. 응? 나를 갖다가 구속도 못 시켜요. 응? 구속시키면 내가 바보입니까? 구속시키려면 반증자료가 있어야죠. 반증자료가 없으니까 구속도 못 시키고 자기 아버지를 때렸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것은 문재인이가 그 운명이라는 자산에 나선 거니 전부 다 하나서 12명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내가 2월 26일에 또 노알라 텔레비에서 얘기했지만 문재인이는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불효자예요. 다른 왜 구속 못 시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죽은 놈이 내가 스님이에요. 죽은 놈이 거짓말했다면 강하면 노타리에서 돌을 때려주고도 살인죄 안 걸려. 응? 이거 확실하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내가 정정당당하면서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좀 많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근데 뉴스타운에서 나온 거 또 2월 26일에 걸치던 건 전부 다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빠르게는 아닌데 여기 나와서는 전부 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을 보는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요 이론이 전부 다가 공산주의자가 되면 거짓말로 다 밥 먹어요. 우선 먼저 이북을 보세요. 지난달 그 단파 방송에 들어보면 지구상에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나라래. 우리나라가 군사력은 5등이고 참 6등이고 경제력은 세계 10대 국가예요. 응?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응? 거기에 매달려 사는 그 좌파 저 열린 민주당부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너져요. 없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기자님들이 지금 원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정신이 지금 완전히 띵해서 질문조차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를 현장 체포할 때 학도병으로서 몇 명이 같이 했습니까? 세 사람이요. 3명. 네, 소원관이 네. 서승남이 네. 김철수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3명이 체포한 그 3명 중에 지금 다 살아 계시나요? 저 소원관이는 죽었다는 소리를 죽었고, 들었고 그다음에 소원관이는 네. 저 김철수는 네. 2월 16일에 뉴스타운에서 나가니까 네. 2월 23일날 네. 내 입만 들어갔었어요. 아하.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네. 민주당 시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입만 들어갔다가 네. 자기가 또 문재인이 아버지 52년도 거제도로다가 내려갔다는 소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 같이 체포했던 학도병이 네. 그 번에 전화면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철수. 김철수. 그분이 이제 우리 스님이 문재인의 거짓 정체를 폭로하니까 사찰로 찾아와서 자네 왜 그런 소리 하는가 그렇게 따졌습니까? 예. 아, 그랬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민주당의 저 지방의 기초의원을 하더라. 네. 그래서 스님을 말리려고 찾아왔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때 잡았던 그 문준영이가 문재인 아버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재인 아버지 어떻게 하냐면 네. 내가 이제 머리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학도동에서 이제 기후 명령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하고서 네. 그 백승 장군이 이제 일소를 15인데 수습이니까 네. 기후 명령서에 네. 이 사람은 차이는 네. 아무데서 어디 부상당했으니까 네. 이제 병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군령이라고 써요. 군령. 군대를 면제한다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안 가는데 네. 집으로 가보니까 우리 형이 국립토벌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가지고 구사대원으로 갔더니 구사관에서 현대죄를 안 시켜줘. 부상당한 사람이라고. 아이고야. 그래서 공명대 150일 공명대대에서 공명중대에서 이제 통역관 노릇을 했습니다. 통역관 노릇 하고서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해병대를 갔어요. 그 해병대 31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굉장히 문제인이라고 백령도에 떨어졌다가 백령도에서 이제 기합을 어떻게 했나 해병대 한 달에 하나씩 죽으면 좀 화장하고서 병사했다고 그러고 통일본에 그래서 내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 부하는 나머지 귀한 자식이다. 기합 주지 말아라. 대하는 죽어식하고 죽으면 소식한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임자가 앞장서서 가니까 후임자가 선임자 대가리다가 총사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2대 해병대사령의 김석범 씨야. 저 평양부터 전국 사람의 천정구 씨입니다. 그분이 해병대 사령부로 오라고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 정우감 씨가
근무하다가 네. 이제 제대할 때쯤 돼갖고서 진해 보호정비장이라는데 이제 그 뭐야 그러다 이제 전출 가서 이제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토요일 날이 일요일 날이면 이제 맨날 외출을 나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외출하는 것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네. 문재인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 그러니까 천장 최초한 후로 처음 만났죠. 그렇지, 7년 만에. 네. 그런데 7년 만에 만났는데 그게 그놈 최초한 그놈인 줄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서로 똑같이 보고서 알지. 아. 내가 그냥 문재인의 아버지를 이런 말 하면 참 부끄러운 소리인데, 네. 이제 철없어 갖고서, 네. 그 이제 기술한다고 거짓말해요. 기술하는 왜 엎드려? 엎드리니까 가서 소금에 가서 이거 끓여냈어. 응? 그러니까 이제 소금에 끓여야지 왜 엎드려? 그래서 내가 북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응?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버지도 승질이 깍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한테 개들어. 그래서 이제 같이 싸웠어요. 그게 87년도, 57년도 8월 18일 날이 일요일 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장에서 네. 재인이 아빠 하고도 불러. 응? 근데 문재인인지 문재인이 할아버지인지도 모르지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폰에 잡았을 때 이제 신문 좀 뺐잖아요. 네. 그게 문명인이야. 응?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66년도에 네. 내가 스님이 돼갖고 64년도에 스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도딸이 네. 옆에 가면 약재상이 쭉 있어요. 네. 거기서 만났어. 60년도에. 네. 그래갖고서도 그때는 싸우지 않고 그냥 네. 웃으면서 내려갖고. 네. 근데 문재인이, 그 문영인이가 문재인의 아버지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은 네. 이제 문재인이가 노무현 밑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네. 그때도 확실히 알았어요. 이름도 기억하고 네. 이제 문재인이 이름도 기억하고 문영인이 이름도 기억하는데 이제 그래서 확실히 알았고 네. 근데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작은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그릇이 그 하늘에서 내는 거야 대통령은. 네. 왕궁하처럼. 네.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지. 기본적인 양심. 근데 나는 이제 뭐 운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네. 운명을 읽어본 사람 여기 평론가 조은석 씨도 아니, 저도 읽어봤죠. 읽어본 사람도 있는데 그막 빅토리아 하우스 타고 왔다고요? 이미 다 침도 말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거짓말은 이것은 네. 일대일로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은 두 번 이제 만났고, 네. 네, 만났고, 이제 같이 학도병에서 체포한 바로 김철수. 네. 그분은 52년도에 네. 포로 수용소에 문재인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얘기죠. 네. 갔더니 그대로 있더란 얘기죠. 네. 그러면 52년도에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으면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오늘처럼 왜 낳죠? 애를 낳으려면 네. 10살 그래요. 10살. 자, 그러니까 문재인의 출생에 대해서도 믿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면, 자, 문재인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처형! 거짓말 할 거래요. 그 후에 문재인 아버지는 전향을 해서 정반대 오늘날 국정원 같은 망측대에 들어가서 왜 그때 2살 된 한김도인을 문재인을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야. 문재인이가 거제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문재인은요 이상한 행동을 잘해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 탯줄을 끊어준 할머니한테 선물을 보내요. 여러분 탯줄 끊어준 사람한테 선물 보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탯줄 끊어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탯줄 끊어준 산부인과 의사한테 해마다 선물 보내요? 그
근데 문재인은 탯줄 끌어준 할머니한테 왜 선물을 보낼까?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걸 강조해요. 이게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2단계 한 단계를 더 높여서 윤월 스님을 설득을 해서 한국에서 기자회견에도 한국의 조중동 KBS 기자들이 안 써주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해외 내가 한 2번 해봤거든요. 내가 그 강원 운동할 때 그때는 해외 그 기자들 모든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BBC 방송 전체 해외 기자들 기자회견을 그때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강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냐 해서 외국 기자들이 막 찼어요. 했는데 여기다 대고 내가 해야겠다 해서 제외 기자회견을 하려고 스님을 다시 이야기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스님이 새벽 6시에 운동 나갔다가 테러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걸 아직 그래서 그리고 그냥 하루 안에 장례식하고 다 끝내버렸어요.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이런 것을 안 밝혀내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번에 뭐 저기 저 월북한 그 국민 하나를 뭐 거짓말했다고 일부러 자진 월북했다 거짓말 그건 정도가 아니니까 문재인 이놈의 거짓말은요 이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윤월 스님을 죽여가지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지금까지 덮어놨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목표는 나야 나. 그래서 문재인이가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왜? 정강훈을 죽여야 영원히 자기 비밀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까지 너는 나를 못 죽였어. 감방만 3번 보냈지 못 죽였어.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이놈을 처단해야 돼. 지나간 죄만 가지고 처단해야 되지만 왜 이놈을 처단해야 되느냐? 마지막 대통령 나오기 전에 마지막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어? 앞으로 나는 대통령을 끝난 뒤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협력하여 꼭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놈의 가첩질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처단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번 토요일이 6.25의 기념날인데 참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한 것은 아까 말했죠. 백선엽 장군 이 학도병 있잖아. 군번도 없어. 이 학도병들이요. 나는 박세직 장군님한테 밤새도록 들었어. 부산고등학교 2학년 때 학도병으로 낙동강 전투에 갔다가 하룻밤에 같은 반에 들어간 40명이 40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었대. 박세익 장군님 혼자만 살때 혼자만 살때 그 다음날 다시 저녁 전투 또 시작하면 학도병들은 이거 소모품이야 소모품. 그냥 총만이 방아쇠 댕기는 것만 이렇게 갇혀가지고 방어 전쟁에 투입하니까 들어가면 싹 다 하룻밤에 그냥 싹 다 죽는데 그 다음날 또 다 죽고 그 다음날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두 명. 그 박세직은 기상천외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6.25 끝난 뒤에 육군사관에 들어가서 박세직 장군이 장군이 됐다. 난 이 얘기를 자세히 들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요 미군이야 미군. 아멘. 셋째는요 학도병을 비롯한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남한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선배들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잊어먹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역사를 잊어먹으면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 6.25를 잊어먹으면 6.25가 또 일어난다. 그러나 종교들이 다 거짓말
거짓말로 가르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이요 미쳤어. 내가 그래서 책 쓴 거 있잖아. 책 쓴 거.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이야 보라고 거짓에 어떻게 이런 거짓말에 전 국민이 다 넘어가냐 말이야. 6.25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일으켰다. 남북 분단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승만은 미국의 간첩이다. 이야, 이거 내가 쓴 책이 여러분 다 보셨죠? 거짓에 물린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이 책 못 본 사람들은 다음 집회 오세요. 내가 공짜로 다 줄 테니까. 아멘. 전회 신체 한번 부르고 설교 시작합니다. 전회 신체 반동 준비. 반동 준비. 반동 준비.